제1장 장터의 풍물패. 쿵덕쿵덕 쿵덕쿵덕. 멀리서 들려오는 북소리에 장터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다. 오늘은 장날이면서 동시에 풍물패가 오는 날이었다. 어머, 풍물패가 오는구나. 곡식을 파는 할머니가 손을 비비며 기뻐했다. 이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절로 뛰었다. 딩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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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딩그랑. 이제 꽹과리 소리도 들려왔다. 북소리와 어우러져 흥겨운 리듬을 만들어냈다. 장터 한 구석에서 놀던 아이들이 소리 나는 쪽으로 뛰어갔다. 야, 풍물패다. 어디? 저기. 들어온다. 아이들은 신나서 뛰어다녔다. 풍물패가 오는 날은 아이들에게 큰 축제 같은 날이었다. 쿵덕쿵덕 딩그랑 딩그랑.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이제 징소리도 들려왔다. 땅땅땅 땅땅땅. 우렁찬 징소리가 장터 전체에 울려 퍼제다. 꺼리꺼리 꺼리꺼리. 소고를 치는 소리까지 어우러지니 장터가 온통 축제 분위기가 되었다. 드디어 풍물패가 장터 입구로 들어왔다. 맨 앞에는 연기를 든 사람이 걸었고 그 뒤로 상쇠, 부쇠, 징수, 북수, 소고수들이 줄지어 따라왔다. 와, 진짜 멋있다. 아이들이 감탄사를 연발했다. 상쇠가 꽹과리를 치며 장터 한가운데로 향했다. 그의 손놀림은 예술 그 자체였다. 딩그랑 딩그랑 딩딩그랑. 꽹과리 소리에 맞춰 다른 악기들도 리듬을 맞췄다. 쿵덕쿵덕 쿵쿵덕. 북수가 북을 치며 상쇠를 따라갔다. 그의 북채 놀림도 볼만했다. 땅땅땅땅. 징수가 징을 쳐서 전체 소리를 더욱 웅장하게 만들었다. 아이들은 풍물패를 따라 장터를 돌아다녔다. 마치 행렬의 일부가 된 것 같았다. 너희들도 함께 가자. 철수가 동네 친구들을 불렀다. 응, 같이 가자. 영희도 신나서 대답했다. 아이들은 풍물패 뒤를 졸졸 따라다녔다. 어떤 아이는 손바닥을 치며 박수를 쳤고 어떤 아이는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았다. 딩그랑 딩그랑 꺼리꺼리. 풍물 소리에 맞춰 아이들도 몸을 흔들었다. 얘들아, 조심해라. 장터 상인들이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다. 아이들의 순수한 기쁨이 보기 좋았다. 풍물패는 장터를 한 바퀴 돈 후 넓은 공터에 자리를 잡았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상쇠가 큰 소리로 외쳤다. 딩그랑 딩그랑 딩그랑. 더욱 빠른 리듬으로 꽹과리를 치기 시작했다. 쿵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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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덕. 북소리도 따라서 빨라졌다. 풍물패원들이 원을 그리며 돌기 시작했다. 각자의 악기를 치면서도 춤을 추는 모습이 장관이었다. 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아이들이 입을 벌리고 감탄했다. 꺼리꺼리 꺼리꺼리. 소고수들이 소고를 치며 빙글빙글 돌았다. 상모를 쓴 사람은 머리를 흔들며 상모를 돌렸다. 어머나, 저 상모 좀 봐. 구경하던 아줌마들이 감탄했다. 상모가 바람에 휘날리며 아름다운 곡선을 그렸다. 딩그랑 딩그랑 쿵덕 쿵덕. 음악이 절정에 달하자 구경꾼들도 저절로 몸이 움직였다. 아이고, 신나네. 할머니들도 어깨를 들썩이며 리듬을 탔다. 이때 상쇠가 아이들을 불렀다. 얘들아, 너희들도 함께 해보자. 정말요? 아이들이 눈을 반짝였다. 그럼 이리 와봐. 상쇠가 손짓했다. 아이들이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자, 이렇게 박수를 쳐봐. 딩그랑 딩그랑에 맞춰서. 상쇠가 시범을 보였다. 딩그랑 딩그랑. 아이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박자가 맞지 않았지만 곧 리듬을 찾았다. 잘한다, 잘해. 풍물패원들이 격려했다. 이제 몸도 흔들어봐. 북수가 소리쳤다. 아이들이 박수를 치며 몸을 좌우로 흔들기 시작했다. 어색했지만 즐거워 보였다. 딩그랑 딩그랑 쿵덕 쿵덕. 풍물 소리는 더욱 흥겨워제다. 아이들 중에서 용감한 몇 명은 풍물패 가운데로 들어가서 함께 돌기 시작했다. 야, 나도 할래. 나도.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씩 합류했다. 이제 풍물패와 아이들이 함께 어우러져 춤을 추었다. 꺼리꺼리 딩그랑딩그랑. 소리와 춤이 하나가 되어 장터 전체를 흥겹게 만들었다. 이야, 장관이네. 구경하던 어른들이 감탄했다. 우리 때도 저랬는데? 그러게, 옛날 생각나네. 어른들은 자신들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풍물패의 연주가 잠시 멈추자 상쇠가 아이들에게 말했다. 얘들아, 너희들 정말 잘했어.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깍듯하게 인사했다. 그런데 풍물을 왜 치는지 아니? 상쇠가 물었다. 아이들이 고개를 갸웃했다. 모르겠어요. 풍물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거야. 상쇠가 설명했다. 어떻게요? 철수가 궁금해했다. 이 소리를 들으면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잖아. 그러면 마음이 통하게 되는 거지. 아, 그런 거구나. 영희가 이해했다는 듯 말했다. 맞아. 그래서 우리가 장터마다 다니면서 풍물을 치는 거야. 북수도 거들었다. 또 농사일 할 때도 풍물을 쳐. 그러면 일이 덜 힘들어져. 징수가 덧붙였다.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우리도 풍물을 배울 수 있어요? 한 아이가 물었다. 물론이지. 배우고 싶으면 언제든지 가르쳐 줄게. 상쇠가 웃으며 대답했다. 정말요? 야호. 아이들이 기뻐서 소리쳤다. 이때 한할아버지가 다가왔다. 풍물패 여러분, 고생 많으셨소. 아닙니다. 즐거워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상쇠가 정중하게 인사했다. 우리 마을에서도 옛날에는 풍물패가 있었는데 이제는 다들 나이가 들어서. 할아버지가 아쉬워했다. 그럼 이 아이들을 가르쳐서 새로운 풍물패를 만들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상쇠가 제안했다. 그거 좋은 생각이군. 할아버지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요? 우리가 풍물패를 만들 수 있어요? 아이들이 흥분했다. 그럼 열심히 배우면 못할 게 뭐 있나? 북수가 격려했다. 딩그랑딩그랑. 상쇠가 꽹과리를 한번 쳤다. 자, 그럼 간단하게 배워보자. 풍물패원들이 아이들을 둘러쌌다. 꽹과리는 이렇게 쳐야 해. 상쇠가 시범을 보였다. 딩그랑딩그랑. 아이들이 따라서 손을 움직였다. 북은 이렇게. 북수가 북채를 들어 보였다. 쿵덕쿵덕. 징은 이렇게 쳐야 소리가 잘 나와. 징수가 설명했다. 땅땅땅. 아이들은 열심히 따라했다. 비록 악기는 없었지만 몸짓으로 연습했다. 소고는 이렇게 돌리면서 쳐야 해. 소고수가 보여줬다. 꺼리꺼리. 아이들이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며 따라했다. 잘한다, 잘해. 풍물패원들이 계속 격려했다. 1시간 정도 배운 후 아이들은 간단한 가락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딩그랑 쿵덕 딩그랑 쿵덕. 아이들이 함께 리듬을 맞췄다. 어머, 벌써 이렇게 잘해? 구경하던 어른들이 감탄했다. 역시 아이들은 빨라. 우리 마을 풍물패가 다시 생기겠네. 사람들이 기뻐했다. 해가 기울어가자 풍물패는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상쇠가 선언했다. 아, 벌써요? 아이들이 아쉬워했다. 다음에 또 오면 더 가르쳐 줄게. 언제 또 와요? 한 달 후에 다시 올 거야. 기다릴게요. 아이들이 약속했다. 풍물패가 장터를 떠날 시간이 되었다. 아이들은 끝까지 따라가며 배웅했다. 딩그랑딩그랑 쿵덕쿵덕. 떠나가는 풍물 소리가 점점 멀어지다. 저기 간다. 아이들이 손을 흔들었다. 풍물패도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어 주었다. 다음에 또 만나자. 상쇠가 크게 외쳤다. 네. 아이들이 큰 소리로 대답했다. 풍물패가 완전히 사라진 후에도 아이들은 여운에 빠져 있었다. 정말 재미있었다. 나도 꽹과리 배우고 싶어. 나는 북이 좋아. 아이들은 각자 관심 있는 악기에 대해 이야기했다. 우리 정말 풍물패를 만들어 보자. 철수가 제안했다. 좋아.
그럼 누가 뭘 할까? 영희가 흥미를 보였다. 나는 꽹과리. 나는 북. 나는 소고. 아이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악기를 정했다. 그럼 연습을 어떻게 하지? 한 아이가 물었다. 할아버지께서 도와주신다고 하셨잖아. 맞아. 할아버지께 부탁드리자. 아이들은 새로운 계획에 들뜬 마음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아이들은 풍물 이야기로 가득했다. 엄마, 오늘 풍물패가 왔어요. 그래? 재미있었니? 네. 그리고 우리도 배웠어요. 아이들은 신나게 오늘 있었던 일을 엄마들에게 이야기했다. 딩그랑딩그랑. 집에서도 아이들은 오늘 배운 것을 연습했다. 쿵덕쿵덕. 손바닥으로 북소리를 흉내냈다. 얘들아, 저녁 먹자. 엄마의 부름에도 아이들은 풍물 연습에 빠져 있었다. 조금만 더요. 지금 중요한 연습 중이에요. 아이들의 하루는 풍물로 시작해서 풍물로 끝났다. 그날 밤 잠자리에서도 아이들은 풍물 소리를 떠올렸다. 딩그랑딩그랑. 머릿속에서 계속 들려오는 풍물 소리. 내일도 연습해야지. 아이들은 다음 날을 기대하며 잠들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마을에서는 아이들의 풍물 연습 소리가 자주 들려왔다. 비록 서툴렀지만 그 소리에는 진심과 열정이 담겨 있었다. 어른들도 아이들의 열성을 보고 도우기 시작했다. 오래된 악기를 꺼내주고 연습할 곳도 마련해 주었다. 한 달 후 풍물패가 다시 왔을 때 아이들은 준비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다. 그때의 기쁨과 성취감은 아이들 마음속에 평생 남을 소중한 추억이 되었다. 제2장 빗자루 장난. 히힝 히힝. 철수가 마당에 있던 빗자루를 거꾸로 잡고 다리 사이에 끼운 채 뛰어다녔다. 빗자루 끝부분이 말갈기처럼 펄럭이며 흔들렸다. 나는 백마를 탔다. 다다다다. 철수는 마당을 한 바퀴 돌며 입으로 말발굽 소리까지 흉내냈다. 정말로 말을 탄 기사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다. 어머, 철수가 또 빗자루 가지고 놀고 있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어머니가 웃음을 참지 못했다. 엄마, 나 지금 백마 타고 있어요. 철수가 신나게 외쳤다. 그래? 그럼 조심해서 타거라. 어머니는 아들의 상상놀이를 예쁘게 바라보았다. 이때 옆집에서 영희가 뛰어왔다. 철수야, 뭐 하고 놀아? 나 지금 말 타고 있어. 너도 할래? 응. 나도 말 타고 싶어. 영희는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다. 잠깐만, 내가 말 한 마리 더 가져올게. 철수는 창고로 뛰어가서 다른 빗자루를 하나 더 가져왔다. 자, 이거 타. 와, 고마워. 영희도 빗자루를 다리 사이에 끼우고 마당에서 뛰기 시작했다. 히잉. 내 말은 검은 말이야. 그럼 내 말은 갈색 말. 두 아이는 각자의 말의 이름까지 지어주었다. 내 말 이름은 천리마야. 철수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내 말은 바람이. 영희도 따라서 이름을 지었다. 그럼 우리 경주하자. 좋아. 두 아이는 마당 한쪽 끝에서 출발선을 정했다. 하나, 둘, 셋, 출발. 다다다다다. 히잉. 철수와 영희가 동시에 뛰기 시작했다. 빗자루를 탄 채로 마당을 가로질러 달렸다. 천리마, 더 빨리. 철수가 자신의 빗자루 말에게 소리쳤다. 바람아,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영희도 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뛰었다. 두 아이의 뛰는 모습이 너무 재미있어서 마당 너머로 다른 동네 아이들도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다. 얘들아, 뭐 하고 놀아? 민수가 담장 너머로 소리쳤다. 빗자루 말 타고 경주해. 철수가 뛰면서 대답했다. 우와, 재미있겠다. 나도 할래. 민수가 담장을 넘어왔다. 나도. 순이도 따라왔다. 잠깐만, 빗자루가 더 필요해. 영희가 멈춰 서며 말했다. 우리 집에도 있어. 민수가 자기 집으로 달려가서 빗자루를 가져왔다. 나는 이걸로 할래. 순이는 마당 한 구석에 있던 대걸레를 가져왔다. 그것도 말이 될 수 있어? 철수가 궁금해했다. 당연하지.
이건 더 크니까 더 좋은 말이야. 순이가 자신 있게 대답했다. 그럼 내 말은 조랑말이고 순이 말은 큰 말이네. 영희가 웃으며 말했다. 이제 4명의 아이들이 각자의 말을 타고 마당에서 뛰어다녔다. 다다다다. 히잉. 이랴, 이랴.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말 흉내내는 소리가 마당 가득 울려 퍼졌다. 얘들아, 그냥 뛰기만 하지 말고 뭔가 재미있는 놀이를 해보자. 민수가 제안했다. 어떤 놀이? 기사놀이는 어때? 기사놀이? 아이들이 눈을 반짝였다. 응. 우리가 기사가 되어서 나쁜 놈들과 싸우는 거야. 민수가 설명했다. 그럼 나쁜 놈은 누가 해? 순이가 물었다. 돌아가면서 하면 돼. 철수가 대답했다. 좋아. 그럼 먼저 민수가 나쁜 놈 해. 왜 나부터야? 네가 먼저 제안했잖아. 아이들이 깔깔 웃었다. 알았어. 내가 나쁜 마법사 할게. 민수는 빗자루를 내려놓고 손을 번쩍 들었다. 하하. 나는 악한 마법사다. 이 마을을 내가 차지하겠어. 민수가 과장된 목소리로 연기했다. 안 돼. 우리가 막을 거야. 철수, 영희, 순이가 빗자루 말을 탄 채로 민수 주위를 돌았다. 정의의 기사들이 왔다. 영희가 용감하게 외쳤다. 우리가 마을을 지킬 거야. 순이도 따라서 소리쳤다. 하하. 너희 같은 꼬마 기사들이 뭘 할 수 있겠어. 민수가 악역 연기를 계속했다. 우리를 얕보지 마. 철수가 빗자루를 들고 민수에게 달려갔다. 받아라, 정의의 검. 아야. 민수가 일부러 쓰러지는 연기를 했다. 우리가 이겼다. 아이들이 만세를 부르며 기뻐했다. 이제 내가 기사할래. 민수가 일어나며 말했다. 그럼 이번에는 순이가 나쁜 놈 해. 싫어. 나는 공주 할래. 순이가 고개를 저었다. 공주? 응. 공주가 되어서 기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야. 순이의 아이디어에 다른 아이들도 관심을 보였다. 그거 좋다. 그럼 나는 용감한 기사. 민수가 빗자루를 다시 집어들었다. 나도 기사. 철수가 따라했다. 나는 기사의 말. 영희가 독특한 역할을 정했다. 말? 응. 기사를 태우고 다니는 말. 영희는 네 발로 기어다니기 시작했다. 히잉. 히잉. 하, 영희가 진짜 말 같아. 아이들이 배꼽을 잡고 웃었다. 그럼 이제 시작하자. 순이가 마당 한 구석에 서서 공주 연기를 시작했다. 도와주세요. 용이 나타나서 우리 마을을 괴롭혀요. 순이가 가느다린 목소리로 연기했다. 공주님, 걱정하지 마세요. 민수가 빗자루 말을 타고 달려왔다. 우리가 용을 무찔러 드리겠습니다. 철수도 뒤따라왔다. 그런데 용은 어디 있어? 민수가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용은 저기 감나무 뒤에 숨어 있어. 순이가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아이들이 모두 감나무를 바라보았다. 정말로 용이 있는 것 같네. 영희가 진짜로 무서워하는 척했다. 자, 가자. 용을 물리치러. 민수가 선두에 서서 감나무 쪽으로 달려갔다. 다다다다. 이랴. 아이들이 빗자루 말을 탄 채로 감나무를 향해 돌진했다. 감나무에 도착하자 민수가 빗자루를 들고 나무를 향해 휘둘렀다. 받아라, 용아. 으르렁. 철수가 용 목소리를 흉내냈다. 아, 철수가 갑자기 용이 됐네. 영희가 웃었다. 그럼 내가 용 할게. 철수가 빗자루를 내려놓고 용 연기를 했다. 크아. 철수가 팔을 벌리고 무서운 표정을 지었다. 으악. 진짜 용이다. 민수가 일부러 무서워했다. 우리가 힘을 합쳐서 용을 물리치자. 순이가 공주에서 기사로 역할을 바꿨다. 그래. 모두 함께. 4명의 아이들이 빗자루를 들고 철수용을 둘러쌌다. 받아라. 이걸로. 우리가 이길 거야. 아이들이 빗자루를 휘두르며 공격하는 신용을 했다. 으악. 강한데?
철수가 점점 뒤로 물러났다. 항복해. 절대 안 돼. 크아. 철수가 끝까지 용 연기를 했다. 하지만 결국 아이들의 공격에 못 이겨서 쓰러지는 척했다. 으악. 졌다. 만세. 우리가 이겼어. 아이들이 빗자루를 하늘로 치켜들며 환호했다. 이때 할머니가 마당으로 나오셨다. 얘들아, 뭔 소리가 이렇게 요란하냐? 할머니, 우리가 용을 물리쳤어요. 순이가 신나게 말했다. 용을? 어디 용이 있었는데? 할머니가 주위를 둘러보셨다. 철수가 용이었어요. 아하, 그런 거구나. 할머니가 웃으시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너희들이 들고 있는 건 뭐냐? 빗자루요. 빗자루를 왜 들고 있니? 말이에요. 빗자루가 말이 되는 거예요. 영희가 설명했다. 그래? 그럼 한번 보여줘라. 할머니가 호기심을 보이셨다. 네. 아이들이 다시 빗자루를 다리 사이에 끼우고 뛰기 시작했다. 다다다다. 히잉. 이랴. 아이들이 마당을 뛰어다니며 말 타는 신용을 했다. 어머, 정말 말 같구나. 할머니가 감탄하셨다. 그치요? 진짜 말 같죠? 철수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럼 할머니도 한번 타볼까? 정말요? 아이들이 놀랐다. 그럼 할머니도 어렸을 때는 그런 놀이 많이 했단다. 할머니가 빗자루 하나를 집어드셨다. 할머니 조심하세요. 괜찮다, 괜찮아. 할머니가 빗자루를 다리 사이에 끼우고 천천히 걸으셨다. 다다다. 할머니의 느린 말발굽 소리에 아이들이 깔깔 웃었다. 할머니 말은 느리네요. 할머니 말은 늙은 말이라서 그래. 할머니도 함께 웃으셨다. 너희들은 빠른 말이고 할머니는 느린 말이다. 그럼 우리가 할머니를 도와드려요. 민수가 할머니 옆으로 가서 함께 걸었다. 고맙구나. 할머니, 우리랑 같이 놀아요. 순이가 제안했다. 뭘 하고 놀까? 말 타고 여행 가는 놀이. 영희가 아이디어를 냈다. 여행? 어디로? 서울. 철수가 말했다. 서울은 너무 멀어. 그럼 시장. 시장도 멀어. 그럼 뒷산. 그거 좋다. 아이들이 의견을 모았다. 자, 그럼 뒷산으로 여행을 떠나자. 할머니가 앞장서셨다. 출발. 5명이 한 줄로 서서 마당을 빙빙 돌기 시작했다. 다다다다. 우리는 뒷산으로 가고 있어요. 길이 험할 텐데 조심하자. 아이들이 상상의 여행을 시작했다. 저기 강이 있어. 민수가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정말이네. 강을 어떻게 건너지? 말이 헤엄칠 수 있나? 없어. 말은 헤엄 못 쳐. 그럼 다리를 찾자. 아이들이 마당을 돌아다니며 다리를 찾는 신용을 했다. 저기 다리 있어. 순이가 마당 한 구석을 가리켰다. 어디? 저 빨래 널은 줄. 정말로 마당에는 빨래를 널기 위한 줄이 쳐져 있었다. 그 밑으로 지나가면 다리를 건넌 거야. 좋은 생각이다. 아이들이 빨래줄 아래로 지나갔다. 조심해, 다리가 흔들려. 꽉 잡아. 아이들이 진짜로 다리를 건너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지나갔다. 다 건넜어. 이제 뒷산까지 얼마 안 남았어. 조금만 더 가자. 계속 마당을 돌던 아이들이 마침내 감나무 앞에 도착했다. 드디어 뒷산에 도착했어. 와, 여기가 뒷산이구나. 아이들이 감나무를 올려다보았다. 높은 산이네. 여기서 쉬었다 가자. 할머니가 제안하셨다. 좋아요. 아이들이 빗자루를 내려놓고 감나무 그늘에 앉았다. 여행이 힘들었네. 그래도 재미있었어. 말들도 많이 지쳤을 거야. 영희가 빗자루를 쓰다듬었다. 고생했어, 바람아. 천리마도 수고했어. 아이들이 각자의 빗자루 말에게 인사했다. 그런데 이제 집에 돌아가야 하는데. 민수가 말했다. 그럼 다시 말 타고 가자.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가볼까? 철수가 제안했다. 다른 방법?
기차. 기차? 어떻게? 우리가 한 줄로 서서 기차가 되는 거야. 철수의 아이디어에 다른 아이들도 관심을 보였다. 그거 재미있겠다. 나는 기관차. 민수가 맨 앞에 섰다. 나는 객차. 철수가 민수 뒤에 섰다. 나도 객차. 영희와 순이도 줄을 섰다. 할머니는 뭐 하세요? 할머니는 역장이다. 할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다. 역장? 기차가 출발할 때 신호를 보내주는 역할. 아, 그런 거구나. 할머니가 손을 들어 신호를 보내셨다. 출발. 칙칙폭폭. 민수가 기차 소리를 냈다. 칙칙폭폭. 다른 아이들도 따라했다. 기차놀이로 바뀐 아이들이 마당을 한 바퀴 돌았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민수가 기관사 목소리로 안내했다. 와, 정말 재미있었어. 오늘 놀이가 이렇게 재미있을 줄 몰랐어. 아이들이 만족스러워했다. 얘들아, 이제 빗자루 제자리에 놓아야 하는데. 할머니가 말씀하셨다. 아, 맞다. 아이들이 빗자루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고마워, 천리마. 내일도 같이 놀자. 철수가 빗자루에게 인사했다. 바람아, 오늘 정말 즐거웠어. 영희도 자신의 빗자루를 쓰다듬었다. 빗자루들을 제자리에 놓고 난 후 아이들은 아쉬워했다. 내일도 또 놀자. 응. 내일은 뭐 하고 놀까? 내일은 빗자루로 다른 놀이 해보자. 어떤 놀이? 마법사. 순이가 아이디어를 냈다. 마법사? 응. 빗자루를 타고 하늘을 나는 마법사. 와, 그것도 재미있겠다. 아이들의 상상력은 끝이 없었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아이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안녕. 내일 또 놀자. 빗자루 놀이 정말 재미있었어. 아이들이 인사를 나누며 헤어졌다. 철수와 영희만 남자 정리를 도왔다. 할머니, 오늘 정말 재미있었어요. 그래? 할머니도 재미있었단다. 할머니도 어렸을 때 이렇게 놀았어요? 그럼 할머니 어렸을 때는 더 재미있는 놀이가 많았어. 어떤 놀이요? 그건 다음에 알려줄게.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셨다. 그날 밤 잠자리에서 아이들은 오늘의 놀이를 되새겼다. 빗자루 하나로 이렇게 재미있게 놀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다. 내일은 정말로 마법사 놀이를 해보자. 철수가 혼자 중얼거렸다. 빗자루 타고 하늘을 날 수 있을까?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설렜다. 이렇게 아이들의 하루는 빗자루 한 자루로 시작해서 무한한 상상으로 끝났다. 간단한 도구 하나가 아이들에게는 온 세상이 될 수 있었다. 제3장 다랑아리 속 소망. 할머니, 이 항아리는 뭐예요? 순이가 사랑방 선반 위에 놓인 하얀 다랑아리를 가리키며 물었다. 보름달처럼 둥글고 순백색인 그 항아리는 은은한 빛을 내고 있는 것 같았다. 아, 그건 특별한 항아리란다. 할머니가 다랑아리를 조심스럽게 내려와 순이에게 보여주셨다. 어떻게 특별해요? 이 항아리에 소망을 담으면 꼭 이루어진다고 해. 할머니의 말에 순이의 눈이 커제다. 정말요? 어떻게요? 이 항아리는 할머니가 시집 올 때 시어머니께서 주신 거야. 그때부터 벌써 70년이 넘었단다. 할머니는 다랑아리를 손으로 부드럽게 어루만재다. 70년이나 됐어요? 그럼 그동안 우리 가족의 많은 소망들이 이루어졌지. 할머니의 얼굴에 추억의 미소가 번졌다. 이때 철수도 관심을 보이며 다가왔다. 할머니, 어떤 소망들이 이루어졌어요? 글쎄, 너희 할아버지가 전쟁에서 무사히 돌아오게 해달라고 빌었을 때도. 할머니가 잠시 말을 멈추셨다. 정말 돌아오셨어요? 그럼, 그래서 너희 아버지도 태어나고 너희들도 태어날 수 있었잖니. 아이들이 신기한 듯 다랑아리를 바라보았다. 또 어떤 소망이 이루어졌어요? 순이가 궁금해했다. 너희 아버지가 아플 때도 이 항아리에 빌었어. 건강하게 자라달라고. 정말 나았어요? 그럼 지금 얼마나 건강하니? 할머니가 웃으시며 말했다. 그럼 이 항아리가 정말 신기한 거네요.
철수가 감탄했다. 하지만 아무거나 빌면 안 돼. 정말 간절하고 좋은 일만 빌어야 해. 할머니가 당부하셨다. 어떤 게 좋은 일이에요? 남을 해치지 않고 모두가 행복해지는 일들 말이야. 할머니의 설명에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 그럼 저도 소망을 빌어봐도 돼요? 순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무슨 소망인데? 우리 가족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거요. 순이의 순수한 소망에 할머니가 감동하셨다. 참 착한 소망이구나. 저도 빌고 싶어요. 철수도 따라했다. 너는 무슨 소망이야?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래오래 건강하게 계시는 거요. 철수의 말에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고마워, 철수야. 그럼 어떻게 빌어야 돼요? 이리 와서 앉아라. 할머니가 아이들을 다랑아리 앞에 앉혔다. 먼저 마음을 정갈하게 가져야 해. 그리고 진심으로 빌어야 하고. 아이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들었다. 항아리를 두 손으로 감싸듯이 잡고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어봐. 할머니의 지시에 따라 순이가 먼저 해보았다. 순이는 작은 손으로 다랑아리를 조심스럽게 잡고 눈을 감았다. 우리 가족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세요. 순이가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었다. 항아리를 잡고 있던 순이의 얼굴이 평화롭게 변했다. 다 했어요. 그래, 잘했어. 할머니가 순이의 머리를 쓰다듬으셨다. 이제 철수 차례였다. 저도 해볼게요. 철수도 다랑아리를 두 손으로 감쌌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래오래 건강하게 계시고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철수의 간절한 마음이 전해지는 것 같았다. 잘했어, 철수야. 할머니가 만족스럽게 웃으셨다. 할머니도 소망을 빌어보세요. 순이가 제안했다. 할머니는 매일 빌고 있단다. 어떤 소망이요? 너희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착한 사람이 되길 빌고 있어. 할머니의 말에 아이들이 감동했다. 할머니는 언제나 너희들을 위해 빌고 있단다. 그때 할아버지가 방으로 들어오셨다. 여기서 뭘 하고 있나? 할아버지, 다랑아리에 소망을 빌었어요. 순이가 신나게 말했다. 아, 그 항아리구나. 정말 신기한 항아리지. 할아버지도 다랑아리를 보시며 추억에 잠기셨다. 할아버지도 빌어본 적 있어요? 철수가 물었다. 그럼 할아버지도 젊을 때 많이 빌었어. 어떤 걸 빌었어요? 너희 할머니와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빌었지.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바라보시며 웃으셨다. 이루어졌어요? 당연하지. 지금까지 행복하게 살고 있잖니.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서로를 바라보시며 미소 지으셨다. 와, 정말 신기해요. 아이들이 감탄했다. 그런데 할아버지, 이 항아리는 원래 어디서 온 거예요? 순이가 궁금해했다. 이 항아리는 우리 할머니의 할머니 때부터 전해져 내려온 거야. 할아버지가 설명하셨다. 그럼 정말 오래된 거네요. 그럼 벌써 100년도 넘었을 거야. 100년. 아이들이 놀랐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소망들이 이루어질까? 할머니가 중얼거리셨다. 할머니, 그럼 이 항아리에 담긴 소망들이 정말 다 이루어진 거예요? 철수가 물었다. 모든 소망이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야. 하지만 간절하고 좋은 소망들은 대부분 이루어졌어. 할머니가 설명하셨다. 왜 어떤 건 안 이루어져요?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게 정말 좋은 일이 아닐 때도 있고 때가 되지 않았을 때도 있거든. 할아버지가 덧붙이셨다. 아, 그런 거구나. 아이들이 이해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하고 좋은 일만 빌어야 하는 거야. 할머니가 다시 한번 강조하셨다. 할머니, 그럼 제가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빌어도 될까요? 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그건 좋은 소망이야. 하지만 빌기만 하면 안 되고 열심히 노력도 해야 해. 할머니의 대답에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우리 마을에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빌고 싶어요. 순이가 말했다. 그것도 좋은 소망이구나.
할아버지가 칭찬하셨다. 이때 다랑아리의 해가 비쳐서 더욱 하얗고 아름답게 빛났다. 와, 항아리가 빛이 나요. 아이들이 신기해했다. 햇빛을 받으면 더 예뻐 보이지. 할머니가 설명하셨다. 정말 신비로워요. 그래서 다랑아리라고 부르는 거야. 달처럼 둥글고 하얗거든.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다. 달 같아요, 정말. 순이가 감탄했다. 그런데 할머니, 이 항아리를 우리가 나중에도 쓸 수 있어요? 철수가 물었다. 그럼 이건 우리 가문이 보물이야. 너희가 커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들도 쓸 수 있어. 할머니의 말에 아이들이 기뻤다. 그럼 우리 후손들도 계속 소망을 빌 수 있겠네요. 그래, 이 항아리와 함께 좋은 전통도 이어가는 거지.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다. 어떤 전통이요?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좋은 일만 빌고 정성스럽게 살아가는 전통 말이야. 할머니가 설명하셨다. 와, 멋진 전통이에요. 아이들이 감탄했다. 그때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려왔다. 살랑살랑. 바람도 우리 이야기를 들으려고 오는 것 같아요. 순이가 상상력을 발휘했다. 그럴지도 모르지. 자연도 우리의 소망을 들어주거든. 할머니가 순이의 상상을 키워주셨다. 정말요? 그럼 바람도 햇빛도 달빛도 모두 우리를 도와줘. 할아버지도 거들으셨다. 그럼 더 많은 것들이 우리 소망을 들어주는 거네요. 철수가 신나했다. 맞아, 그래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해. 할머니가 가르쳐 주셨다. 아이들이 다랑아리를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봤다. 이 항아리 속에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을 것 같아요. 순이가 말했다. 그럼 100년 동안의 소망들이 모두 담겨 있어. 상상만 해도 신기해요. 철수가 감탄했다. 할머니, 그럼 이 항아리를 어떻게 보관해야 돼요? 순이가 물었다. 정성스럽게 깨끗하게 닦아주고 깨지지 않게 조심해서 다뤄야 해. 할머니가 설명하셨다. 저희도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하지만 아직은 할머니가 관리할게. 할머니가 웃으시며 말씀하셨다. 해가 기울어가면서 다랑아리에 비치는 빛이 더욱 부드러워지다. 오늘 정말 특별한 걸 배웠어요. 철수가 말했다. 그래, 소망을 빌 때는 항상 좋은 마음으로 빌어야 한다는 걸 기억해. 할아버지가 당부하셨다. 네, 잊지 않을게요. 아이들이 대답했다. 그럼 이제 이 항아리를 다시 제자리에 놓아야겠다. 할머니가 다랑아리를 조심스럽게 선반에 올리셨다. 할머니, 내일도 소망을 빌어봐도 돼요? 순이가 물었다. 소망은 매일 빌 수 있어. 하지만 너무 자주 빌면 안 되고 정말 필요할 때만 빌어야 해. 할머니가 조언해 주셨다. 알겠어요. 그리고 소망을 빌었으면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노력도 해야 해. 할아버지가 덧붙이셨다. 네, 열심히 노력할게요. 아이들이 약속했다. 그날 저녁 아이들은 다랑아리 이야기를 하며 잠들었다. 철수야, 정말 신기하지? 응, 우리도 나중에 좋은 소망들을 많이 빌자. 그래,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해주자. 아이들은 다랑아리와 함께 이어질 아름다운 미래를 상상하며 꿈나라로 빠져들었다. 한편 사랑방에서는 다랑아리가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오늘 새로 담긴 순수한 소망들과 함께. 다음날 아침 순이가 가장 먼저 일어나서 다랑아리를 보러 갔다. 안녕, 다랑아리야.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게 도와줘. 순이의 작은 인사에 다랑아리가 햇빛을 받아 따뜻하게 빛나는 것 같았다. 그렇게 다랑아리는 오늘도 한 가족의 소망과 사랑을 담으며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할머니, 일어나셨어요? 응, 순이야. 벌써 일어났구나. 다랑아리에게 인사했어요. 그래? 참 착하구나. 할머니가 순이를 안아주셨다. 할머니,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순이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할머니와 순이는 다랑아리를 바라보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다. 다랑아리는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한 가족의 행복한 하루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 안에 담긴 수많은 소망들과 함께.
제4장 흙벽에 핀 작은 꽃. 어머나, 저게 뭐지? 보미가 집 뒷벽을 보다가 깜짝 놀랐다. 황토로 바른 초가집 벽 틈새에서 조그마한 꽃 한 송이가 피어나고 있었다. 할머니, 여기 꽃이 피었어요. 보미가 신나게 할머니를 불렀다. 어디? 어디에?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나오셨다. 여기요, 여기. 보미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을 보시던 할머니의 얼굴이 환해제다. 어머나, 정말이네. 그 작은 꽃은 노란색 꽃잎을 가진 민들레였다. 딱딱한 흙벽 사이 아주 작은 틈에서 피어난 것이었다. 할머니, 어떻게 여기서 꽃이 필 수 있어요? 신기하구나, 정말. 할머니가 꽃을 자세히 들여다보셨다. 흙벽에서도 꽃이 필 수 있나요? 그럼 생명은 어디서나 피어날 수 있단다. 할머니의 대답에 보미가 감탄했다. 이때 옆집 철수가 놀러왔다. 봄아, 뭘 보고 있어? 철수야, 이것 좀 봐. 보미가 흥미진진하게 꽃을 보여주었다. 정말 신기하네. 벽에서 꽃이 피었어. 철수도 놀랐다. 그치? 정말 예쁘지? 어떻게 이런 딱딱한 곳에서 꽃이 필 수 있지? 철수가 궁금해했다. 할머니가 말씀하시기로는 생명은 어디서나 피어날 수 있다고 해. 보미가 할머니의 말씀을 전했다. 정말 대단하다. 두 아이가 작은 꽃을 신기해하며 바라보고 있을 때 할머니가 옛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하셨다. 옛날 옛적에 이런 일이 있었단다. 아이들이 할머니 주위로 모여들었다. 아주 가난한 과부가 있었는데 어린 딸 하나와 함께 살고 있었어. 할머니가 이야기를 시작하셨다. 그 집은 너무 가난해서 제대로 된 집도 없이 초가집 한 채에서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었지. 아이들이 진지하게 들었다. 그런데 어느 해 겨울 딸아이가 심한 병에 걸려서 며칠째 앓아누웠단다. 어떤 병이었어요? 보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열이 몹시 나고 기침을 심하게 하는 병이었어. 그때는 지금처럼 병원이 없어서 약도 구하기 어려웠지. 할머니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씀하셨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철수가 궁금해했다. 어머니는 딸을 위해 밤낮으로 기도했어. 하늘에 빌고 또 빌었지. 할머니의 목소리가 잔잔해제다. 제발 우리 딸만은 살려달라고, 내가 어떤 고생을 해도 좋으니 딸만은 건강하게 해달라고 말이야. 아이들의 마음도 애잔해제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단다. 할머니가 말을 이어갔다. 어느 날 아침 그 어머니가 일어나 보니 집 벽 틈새에서 작은 꽃 한 송이가 피어나고 있는 거야. 지금 이 꽃처럼요? 보미가 벽에 꽃을 가리키며 물었다. 그래, 바로 그런 꽃이었어.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다. 한겨울에 꽃이 피었다고요? 그래, 그것도 아무것도 없는 흙벽에서 말이야. 할머니의 이야기에 아이들이 더욱 집중했다. 그 어머니는 그 꽃을 보고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 마치 하늘에서 보내준 선물 같았거든. 정말요? 그래서 그 꽃을 보며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했지. 할머니가 계속 이야기했다. 그런데 그날부터 딸아이의 병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 와, 정말요? 아이들이 놀랐다. 열도 내리고 기침도 멎고 밥도 먹기 시작했단다. 꽃 때문에 나은 거예요? 철수가 물었다. 그럴 수도 있고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이 하늘에 닿은 걸 수도 있어.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시며 말했다. 그래서 그 꽃이 뭐예요? 보미가 궁금해했다. 사람들은 그 꽃을 희망의 꽃이라고 불렀어. 희망의 꽃? 그래,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해주는 꽃이라고. 할머니의 설명에 아이들이 감동했다. 그럼 이 꽃도 희망의 꽃인가요? 보미가 벽의 꽃을 다시 바라보며 물었다. 그럴 수도 있지. 이 꽃도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피어났으니까. 할머니가 꽃을 보시며 말씀하셨다. 정말 신기해요. 그런데 그 이야기는 어떻게 끝났어요? 철수가 계속 궁금해했다. 딸아이는 완전히 회복되었고 그 후로 그 집에는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 할머니가 이야기를 마저 했다. 어떤 좋은 일들이요?
이웃 사람들이 도와주기도 하고 일거리도 생기고 조금씩 살림이 나아지단다. 와, 정말 희망의 꽃이네요. 보미가 감탄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도 이런 꽃을 보면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믿는단다. 할머니가 말씀하셨다. 아이들이 다시 벽에 꽃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이 꽃도 우리에게 좋은 일을 가져다 줄까요? 보미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다. 그럴 거야. 이미 좋은 일이 시작된 것 같은데. 할머니가 웃으시며 말씀하셨다. 어떤 좋은 일이요? 너희들이 이렇게 신기한 꽃을 발견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된 건 말이야. 할머니의 말에 아이들이 웃었다. 정말 그러네요. 그리고 이 꽃을 보면서 생명의 소중함도 배우게 되었고. 철수가 진지하게 말했다. 맞아,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으면 안 된다는 것도 배웠어. 보미도 깨달음을 말했다. 그래, 너희들이 벌써 이런 걸 깨달았구나. 할머니가 기뻐하셨다. 이때 바람이 살랑 불어와서 작은 꽃을 살짝 흔들었다. 꽃이 인사하는 것 같아요. 보미가 상상력을 발휘했다. 정말 그런 것 같네. 철수도 동의했다. 그럼 우리도 꽃에게 인사해 볼까? 할머니가 제안하셨다. 좋아요. 아이들이 꽃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안녕, 작은 꽃차. 고마워, 예쁜 꽃차. 아이들의 순수한 인사의 꽃이 바람에 더욱 예쁘게 흔들리는 것 같았다. 할머니, 우리가 이 꽃을 잘 돌봐야겠어요. 보미가 말했다. 어떻게 돌볼까? 물도 주고 해충도 쫓아주고. 철수가 계획을 세웠다. 좋은 생각이야. 하지만 너무 많이 건드리면 안 돼. 할머니가 조언하셨다. 왜요? 이 꽃은 스스로 살아갈 힘이 있어. 너무 많이 도우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어. 할머니의 설명에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어떻게 도와야 돼요? 가끔 물을 조금씩 주고 사랑스럽게 바라봐주는 거야. 사랑스럽게 바라봐주는 것도 도움이 돼요? 보미가 궁금해했다. 그럼 사랑받는 것만큼 좋은 영양분은 없어. 할머니의 말에 아이들이 감동했다. 그럼 매일 와서 사랑스럽게 바라봐 줄게요. 나도. 아이들이 약속했다. 그날부터 보미와 철수는 매일 작은 꽃을 보러 왔다. 안녕, 꽃차. 오늘도 예쁘네. 어제보다 더 커진 것 같아. 아이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꽃은 더욱 싱그럽게 자랐다. 며칠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꽃봉오리가 하나 더 생겼어. 보미가 발견했다. 정말이네. 여기 또 하나. 철수도 다른 꽃봉오리를 발견했다. 할머니, 꽃이 늘어나고 있어요. 아이들이 신나게 할머니를 불렀다. 어머나, 정말이네. 할머니도 놀라셨다. 이것도 희망의 꽃의 힘인가요? 보미가 물었다. 그럴 수도 있고 너희들이 정성껏 돌봐준 덕분일 수도 있어. 할머니가 웃으시며 말씀하셨다. 일주일 후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벽 틈새에서 작은 꽃들이 여러 송이 피어나기 시작한 것이었다. 와, 꽃밭이 됐어. 벽 꽃밭. 아이들이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소문을 들은 동네 사람들도 하나둘씩 구경하러 왔다. 어머나, 정말 신기하네. 벽에서 이렇게 예쁜 꽃들이. 희망의 꽃이라고 하던데 정말 그런 것 같아. 사람들의 감탄사가 끊이지 않았다. 보민의 집이 복을 받은 거야. 그런 것 같네. 동네 어른들이 부러워했다. 하지만 보미와 철수는 더 중요한 걸 깨달았다. 철수야, 우리가 꽃을 사랑해줬더니 꽃도 더 많이 피웠어. 그러게, 사랑하면 사랑받는구나. 아이들의 순수한 깨달음을 들은 할머니가 흐뭇하셨다. 그래, 그게 바로 희망의 꽃이 주는 진짜 선물이야. 어떤 선물이요? 사랑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는 거지. 할머니의 설명에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여름이 되자 벽의 꽃들은 더욱 무성해졌다. 이제는 작은 정원 같았다. 할머니, 이제 우리 집이 마을에서 제일 예쁜 집이에요. 보미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래, 꽃들이 집을 아름답게 만들어줬구나. 그런데 할머니, 이 꽃들이 계속 있을 수 있을까요?
철수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글쎄, 계절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구나. 할머니도 확신할 수 없었다. 가을이 되자 꽃들이 하나둘씩 지기 시작했다. 할머니, 꽃들이 시들어가요. 보미가 슬퍼했다. 괜찮아, 이건 자연스러운 일이야. 할머니가 위로해 주셨다. 그럼 내년에는 안 피어날까요? 글쎄, 내년이 되면 알 수 있을 거야. 할머니의 대답에 아이들은 조금 아쉬워했다. 겨울이 지나고 다시 봄이 왔다. 아이들은 매일 벽을 살펴봤다. 아직 꽃이 안 피었어. 조금 더 기다려봐. 그러던 어느 날 보미가 작은 새싹을 발견했다. 철수야, 여기 봐. 새싹이 나왔어. 정말이네. 여기도 있어. 벽 곳곳에서 작은 새싹들이 돋아나고 있었다. 할머니, 꽃들이 다시 피어날 것 같아요. 어머나, 정말이네. 할머니도 기뻐하셨다. 며칠 후 작은 꽃들이 다시 피어나기 시작했다. 와, 작년보다 더 많이 피었어. 정말이네. 꽃들은 작년보다 더 많고 더 예뻤다. 할머니, 희망의 꽃이 정말 희망을 주는 것 같아요. 보미가 감동스럽게 말했다. 그래,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면 좋은 일이 일어나는구나. 할머니가 교훈을 들려주셨다. 그 후로도 매년 봄이 되면 벽에는 어김없이 예쁜 꽃들이 피었다. 동네 사람들은 그 집을 꽃집이라고 부르게 되었고 멀리서도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보미와 철수가 그 꽃들을 통해 배운 것들이었다. 작은 것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마음,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 벽 틈새에서 피어난 작은 꽃이 아이들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었다. 할머니, 이 꽃들 덕분에 우리가 많은 걸 배웠어요. 그래, 작은 꽃이 큰 스승이 되었구나. 할머니와 아이들은 오늘도 벽의 꽃들을 바라보며 감사한 마음을 나누었다. 그 작은 꽃들은 앞으로도 계속 피어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해줄 것이었다.